요즘 가장 현실적인 그 양육 솔루션으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요즘 저 자녀 교육은 이게 또 한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의 고민이자 우리 어른들의 고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자녀 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하나나 둘 낳을 때는 내가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잘 키워보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키우시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맞아요. 이게 이제 과제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무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온 관심, 가족의 모든 기대 이게 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외동인데 집에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가정의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을 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 둘이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냥 대화를. 예, 제가 자녀할게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여보 그거 했어? 뭐 어떤 거? 엄마 왜 나 안 봐? 잠깐만.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 왜 아빠랑 얘기해? 잠깐만.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엄마랑 있을까? 엄마랑 얘기할래. 아니, 잠깐만 있어봐봐. 잠깐만. 왜 나한테 그래? 뭘 너한테 그래? 지금 얘기를 하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아우, 죄송해요. 엄마 나빠. 모든 관심을 본인한테 집중을. 시선이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안 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뭔가 무시받는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이게 한마디로 좀 집안의 중심이 아이 그렇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아이도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이제 놀이터에 딱 가면 이게 그네 앞에 섭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내가 타야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태도로. 사실 요즘 다 왕자님 공주님이잖아요. 그럼 가서 나 공주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도 공주인데 그러면 이제 엄마를 딱 보는 거죠. 이제 엄마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해결해 줘.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 좀 타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놀이터에 나가도 다른 애들이랑 놀기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려면 아까 하신 대로 넌 좀 비켜 있어. 지금 엄마 아빠 얘기할 때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 그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많아졌습니다. 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뭐가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 문제로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이거 해보자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하고 발로 차인 적도 있고요. 밀린 적도 있고. 이게 근데 좀 요즘 들어 그런 아이들이 좀 비율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 네. 그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를 언제 겪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다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겪은 애들은 사회성 개발이 잘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들은 서로 어울려 놀면서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예, 이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놀이터에 나가서 뭐 같이 놀자라든지 근데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내향적인 애들은 이제 사회성을 잘 못 배우고 외향적인 애들은 양보하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고학년 때까지 코로나를 겪은 애들은 행동을 통제를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통제를 못 배우니까 학교에 가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학년에 따라서 사회성 미숙이 제일 두드러지는 학년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 좀 아이들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게 과도한 마음 읽기가 또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어디서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부정적인 어떤 사인을 주는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네. 예. 그래서 육아에서 없어진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말들이 뭡니까?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 돼 이런 것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런 지침의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라. 네. 예. 또 하나 더 없어졌어요. 뭐뭐 해. 예. 명령하는. 예, 그러니까 뭐뭐 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뭐 해볼까?
권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억압했어요. 그래요. 이제 마저도 뭐 맞는구나 하고 밥을 먹어도 밥 먹어라. 나 좀 이따 먹을게. 좀 이따가 밥 없어. 그럼 좀 이따 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근데 자라왔기 지금은 이제 때문에 만약에라도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어가 아니라 손 씻고 밥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가 먹고 씻으면 어떨까? 아이가 먹고 씻으면 어떨까?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또?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을 많이 억압당한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서 나 그때 너무 억울했어. 근데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데 뭐 예를 들면 네가 화가 나서 이걸 차고 싶었구나. 이랬구나. 재석이가 세호를 때리고 싶었구나. 이제 마음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때려도 되겠네 화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네가 아무리 얘한테 화가 나는 또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화가 났구나. 근데 우리 때리지 말고 말로 해볼까? 이러면 이제 메시지의 균형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도 이제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나는 안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읽은 다음에 잠깐 고민하다가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이거 하나 못 해주겠어?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요즘의 훈육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육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는데요. 네. 보육, 훈육, 교육. 예. 보육은 돌보는 거 위주예요. 네, 그렇죠. 돌보는 거. 이제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 자, 훈육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호야 이 닦자. 근데 이 닦기 싫어.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세호야 이 닦자. 이 닦자에서 어느 날 알았어.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훈육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빨리 익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참아야 거. 되는 거. 그거를 가르는 거. 그게 훈육이고요. 그렇죠. 그거를 집에서 반복을 통해서 얘가 집 밖에 나가서도 자 이번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애가 자동적으로 국어책을 꺼내고 자 다음 시간은 수학할 거예요. 그럼 국어책을 집어넣고 수학을 꺼내고 이거를 빨리 익힐수록 세상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훈육인데 저희 때는 훈육과 동시에 뒤통수라도 한번 맞는다든가 엉덩이를 한번 맞으니까 훈육과 뭔가 이렇게 매가 연관져져서 훈육하면 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그때 매를 이제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훈육하면은 이제 맞아, 매가 매, 떠올라요. 그다음에 뭐 큰 소리. 예, 큰 소리.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훈육의 잘못된 방법론이죠. 예.